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인 민사특별법 제45강 공인중개사법 제43강 시간으로서 1.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5.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 6.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7. 주택 임차권의 승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입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첫째, 차임의 증액 제한입니다. 증액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법률에서 제한을 줍니다. 증액 제한. 어떻게 주냐면 차임의 20분의 1 초과를 금지합니다. 차임의 20분의 1 초과 금지. 그래서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 청구의 사항안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이 20분의 1 초과 금지 그 밑에서니까 30분의 1이든 40분의 1이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증액 후. 자,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한 후에 1년 이내에는 증액을 하지 못한다. 1년이 넘어가야 증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월 차임 전환. 자, 뭐 전세를 월세로 한다든가, 뭐 부분 월세로 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전환할 때 산정률을 제한을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냐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첫 번째, 연 1할. 자, 10%라는 얘기죠. 연 1할. 두 번째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입니다. 이 기준금리에 연 2%의 이율을 곱한 비율.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 낮은 거죠. 낮은 비율이에요. 낮은 거. 중요한 건 이 낮은 거를 꼭 기억하십니다. 예. 자, 연 1할이 낮으면 연 1할. 이게 연 1할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런데 2번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연 2%의 이율을 곱한 게 연 1할보다 낮으면 이 2번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임 등의 증가 청구권을 알아봤고요. 다음 5.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관련이 있어요. 이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월세 임대차 사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집주인이 저당을 걸었는데 빚을 못 갚았어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했다든가 빚을 못 갚아서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그 경매를 넘어가면 월세입자는 난감한 겁니다. 옛날에는 돈 한 푼 못 받고 길거리로 나앉은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 이제 대항력과 관련이 있는데 대항력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확정일자죠. 자, 확정일자 주로 동사무소 가서 받습니다. 전세 같은 거 할 때 월세도 마찬가지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대항력은 바로 주택을 인도를 받고 그리고 주민 등록을 했을 때 대항력이 생기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가서 거기서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계약서에다가. 자, 이 두 가지를 하면 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는 곳이 세 군데가 있죠. 어디? 동사무소 또는 법원 또는 공증사무소 가서 받으면 되는데 법원이나 공증사무소는 멉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동사무소 가서 받으면 돼요. 계약서 갖고 와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갖고 임차인이 단독을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그거 다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고 그 장부에 대장에 다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대항력의 그 우선 변제권의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갖고 집이 차압되는 경우가 있어요. 압류되는 경우. 그때는 공매를 걸어버립니다. 세금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은행이 저당권을 잡았는데 은행의 빚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러면 경매에 넘어갑니다. 법원에서 하는 경매.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 그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즉 그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배당을 하고 받은 돈이 있잖아요. 자, 그 환가대금이라고 합니다. 그 집이 팔렸을 때 낙찰자가 낸 돈, 그 돈이 집의 환가대금, 집이 바뀌어서 나온 대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으면 누구보다 잘 기억하세요. 그냥 권리자가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 이거. 후순위 권리자. 이 말이 중요해요. 선순위 권리자보다가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순위 권리자, 저당권자가 먼저 있다면 밀리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후순위 권리자, 즉 임대차를 들어갔는데 전세 또는 월세 들어갔는데 내가 최선순위야. 나보다도 주인이 월세 또는 전세자보다도 저당을 늦게 잡았어. 그럼 내가 최선순위니까 나는 당당하게 법원에서 경매 넘어가거나 공매, 한국자산공사에서 공매를 했을 때 임차인 내가 먼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순위니까. 저당권이 다 후순위야. 그런데 저당권이 선순위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임대에 들어갔어. 그럼 나는 후순위잖아요. 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선순위 권리자보다는 나중에 받는 겁니다. 자, 이제 알겠죠? 우선 변제권. 그러면 교수님, 후순위 임차인이 후순위여서 배당을 다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한 푼도 못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에서 변제, 배당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최우선 변제권 일단 하기 전에 일단 우선 변제권 마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우선 변제권의 우선 변제권 마저 설명하면 우선 변제권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확정일자부터 발생을 합니다. 확정일자. 그런데 주민등록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는데 이 대항력이 물론 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우리가 알기로는 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힘을 발휘하는데 효력이 효력 우선 변제권의 효력입니다. 효력이 확정일자부터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이 대항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같이 있어야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이 있는데 효력은 확정일자부터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이 대항력이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을 하면 그날부터 발생합니까? 그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주민등록 한 날 계약서 들고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았어. 자, 주민등록 날짜하고 확정일자가 같은데 대항력은 주민등록 다음 날이야. 자,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여기서 봤을 때 주민등록 한 날, 즉 확정일자 받은 날이 같다면 확정일자 받은 날일까요? 그 다음 날일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설명한 거에 다 답이 있어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확정일자하고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 주민등록 그 다음날 발생한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주민등록 다음날 힘을 발휘하니까 이걸 두 개를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언제 힘을 발휘한다? 그렇죠. 다음날 발휘하는 거예요. 다음날. 확정일자하고 같다면. 자, 주민등록 대항력을 주민등록 다음날 가졌는데 그 주민등록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러면 역시 그 다음날인 거예요. 자, 주민등록을 했어. 그 다음날도 확정일자를 안 받고 그 모레쯤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되니까 확정일자가 다음날도 아니고 그 모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받았다면, 동시에 받았다면 대항력에 의해서 그 주민등록 다음날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제경매 신청권이 있는데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아. 임차인이 이겼어. 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안 주니까. 그러면 이거에 준해서 그 채무명의에 기해서 강제 경매를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에 반대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임차주택에 살면서 주인이 돈을 안 줘서 보증금을 안 줘요. 기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고 승소했어. 임차인이. 그러면 반대 채무 이행, 이 집을 비워주고 경매 신청해서 돈을 받아가야 되지만 나는 당장 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 채무의 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임차주택에 그대로 살면서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경매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변제할 때, 즉 배당을 받을 때, 그때는 인도를 해줘야죠. 예, 그때는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하고 관련해서 판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한번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핵심되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보증금의 우선 변제에 관하여 선순위인지 여부는 대항 요건을 구비한 시점이 아니라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판례고, 두 번째,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한다. 따라서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도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발생일, 즉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한 그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다음날. 세 번째, 임대차 기간 중에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판례, 대항력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보증금의 우선 변제과 최우선 변제권 중에서 그 소액 보증금 중에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 중에서 최우선 변제액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의를 보면 소액 보증금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 금액, 이걸 최우선 변제액이라고 합니다. 일정 금액을 주택가액의 몇 분의 1 범위,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요건은 소액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대항 요건, 즉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말합니다. 대항 요건을 꼭 갖춰야 합니다. 자, 2018년 9월 18일 이후에 임차한 경우에 그 금액을 좀 볼 것 같으면 먼저 지역 그리고 소액 보증금, 다음에 최우선 변제, 이렇게 구분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소액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 이하이고 그 가운데서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 최우선 변제액은 3,7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중 과밀 억제 권역과 세종, 용인, 화성. 일단 과밀 억제 권역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수도권 중 과밀 억제 권역, 그리고 플러스 세종, 그 다음에 용인, 화성. 이 경우에는 소액보증금은 1억 원 이하이고요. 최우선 변제액은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자, 여기서 광역시에서 군지역하고 인천은 제외를 합니다. 인천은 이 과밀 억제 권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플러스 안산, 그 다음에 김포, 광주, 파주. 자, 이 지역의 경우에는 소액보증금은 6천만 원 이하이고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 밖의 지역입니다. 뭐 기타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밖의 지역은 소액보증금은 5천만 원, 5천만 원 이하가 되겠고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액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어떤 제한이 있냐면 그 첫 번째, 소액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모두 동순위. 이제 소액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모두 동순위가 된다. 같은 순위가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때는 임차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합니다. 안분 배당.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의 주택의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제한되는 부분도 아울러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6.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임차권을 등기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누가? 법원이 내리는 겁니다. 법원이. 자, 그러면 누군가 신청을 해야겠죠.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하면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때 그 임차인입니다. 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다 기간이 끝났는데 주인이 안 줘.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 그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가 종료됐어요. 자, 임차권 등기가 된 겁니다.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아갖고 그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증거에 의해서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명령을 내리면 등기소에서 임차권이 등기됐다고 등기부에 올립니다. 자, 그렇게 임차권 등기가 종료됐을 때 어떤 효력이 있냐?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종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즉 이사를 가도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차권 등기가 끝난 후에 그 끝난 주택입니다. 그 주택을 이후에 임차인은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 법원의 등기부에 다 등기 기록이 있잖아요. 그 주택이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지 아닌지 다 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권리가 없는 게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돼요. 등기 등본을 확인하고 거기에 소액 임차인이 아니면 어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냈다면 거기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겁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그런 거 다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여기는 안전한 물건인지 아닌지 보고 임차주택을 매매 또는 임차 중개를 해줘야 되는데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고 본인이 겁 없이 임차료 싸다고 덜컥 거기에 임차를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소액 보증금도 받을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의 의무가 막중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공부를 하면 이런 민법이 재밌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비용, 즉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면 돈 내야 됩니다. 예, 소송 비용이죠. 그거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좀 마무리하고 다음은 이제 주택 임차권의 승계. 자,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간혹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겁니다. 주택 임차권을 어떻게 승계를 하나? 자, 그러면 먼저 임차인이 상속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상속인이 없는 경우가 있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임차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사실혼의 배우자가 있다면, 자, 배우자, 사실혼의 배우자입니다. 이건 사실혼. 실제 만약에 법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상속인이 되는 거고 법적으로 결혼을 안 했으면 동거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혼의 배우자. 이 배우자가 그 임차인과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 공동생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단독 승계합니다. 자, 단독 승계예요. 사실혼의 배우자가. 그런데 사실혼의 이 배우자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아까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지를 않아. 자,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간다? 요거는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국고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자, 임차인 사망 당시에 이제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 자, 이것도 이제 둘로 나뉘는데, 이 상속인과 임차인과 법정 상속인이 자, 이 법정 상속인이에요. 법정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 자,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법정 상속인만이 승계를 합니다. 승계를 하고. 임차인과 법정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자, 이거 가정 공동생활이에요. 가정 공동생활. 근데 하고 있지 않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자, 2촌 이내의 법정 상속인하고 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공동으로 승계. 자, 그런데 이 주택임차권 승계 시 반대 의사도 표시할 수 있어요. 내가 받기가 싫어. 그러면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하는 겁니다.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즉, 채무가 클 때, 그 임차인이 월세를 또박또박 냈어. 그럼 내가 이제 살면서 내면 되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내는 게 많아. 그러면은 내가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승계를 반대하면 되는 거죠. 승계하는 걸 내가 안 받겠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택임차권의 승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아, 그러면 어느 한쪽만 보호하죠. 이런 걸 바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편면적 강행규정. 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임차인에게 유리해. 아, 그거는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임대인에게만 강행 규정으로 적용이 돼요. 이런 불리한 거는 효력이 없다라고.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민법 제45강, 공인중개사법 제44강 시간으로서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두 번째 시간이었고, 4. 차임 등의 증가청구권, 5. 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6.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7. 주택임차권의 승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